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몸에도 미니멀리즘입니다. 지언니는 황민연, 번역한 것은 사이먼 북스입니다. 저자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디자이너로 일했다. 남들처럼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아무거나 골고루 먹었다. 아랫배가 나오고 몸이 아팠다.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닭가슴살을 많이 먹었다. 그러나 몸은 더 아팠고 여드름도 심해졌다. 배불리 먹어도 살이 빠지는 자연식물식으로 바꾸었다.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여드름도 변비도 사라졌고 뱃살도 빠져나갔다. 이 책은 음식을 통해 삶을 송두리째 바꾼 2년 동안의 기록이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스로 비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행복해지기도 쉽다. 많은 돈, 많은 옷, 많은 음식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안다. 그러나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꼭 무언가를 가져야만 행복해지는 사람은 갖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 과거에 내가 그랬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타인의 인정과 사랑이 필요했다. 그래야 행복했다. 돈값하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밤낮 없이 일했었다.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어 의시된 적도 있으나 행복은 잠시뿐. 곧 그 행복을 잃을 것이 두려워 더 바쁘게 살아야 했다. 먹어도 끊임없이 배가 고파서 음식을 탐했다. 남들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때가 있었다. 나의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버리는 순간 찾아왔다. 음식의 가지수를 줄였다. 단순한 음식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식탐이 사라졌다. 몸은 가벼워졌다. 더 건강해졌다. 몸에 바르고 치장하는 것을 줄였다. 샴푸, 세제, 폼 클렌징, 수분크림, 화장품 같은 것들이 집에서 사라졌다. 물로만 씻고 생활한다. 많은 옷도 필요 없어졌다. 매일 비슷한 옷을 입어도 나는 나였다.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행복해졌으며 많은 돈을 벌지 않아도 먹고 살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명상을 시작했다. 부정적인 생각과 집착을 비워냈다. 나의 행복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찾게 된 것이다. 나의 자존감과 행복을 남에게 맡기지 않으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진다. 음식을 바꾸다. 치킨과 치즈를 정말로 사랑하던 내가 갑자기 자연식물식을 하게 된 것이다. 자연식물식, 즉 모든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식물만을 먹는 채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큰 결심을 내리게 된 이유는 넷플릭스에 정말 우연히 본 한 다큐멘터리 때문이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몸을 죽이는 자본의 밥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중간쯤 봤을 때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잃었다. 보통 이런 먹거리에 관련된 다큐들을 보면 사람들은 잠시 동안 충격을 받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평소대로 먹는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달랐다.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5대 영양소 피라미드에 숨겨진 육가공 업계와 낙농 및 양계 산업의 비리를 알게 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때까지 속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다큐를 끝까지 보고 난 후 마음속에 내일부터 완전 채식이다라고 마음을 굳혔다. 육가공 업계에서 후원받지 않은 수백 개가 넘는 논문들은 내가 알아오던 닭가슴살의 단백질과 소고기의 철분, 달걀의 영양소, 우유의 칼슘에 대해 정반대의 소리를 하고 있었다. 결론은 비슷했다. 가공식품과 동물성 음식을 줄이고 통곡물, 과일, 채소를 많이 먹으라 였다. 2주 만에 뱃살이 사라지다. 자연식물식을 하고 느낀 나의 첫 후기는 어이없고 굉장했다. 사계절 내내 나를 괴롭히던 암내는 자연식물식 5일 만에 사라졌다. 땀에서 나던 치즈 썩은 냄새도 사라졌다. 지방분해 시술까지 고려했던 뱃살은 2주 만에 사라졌다. 몸은 가벼운데 체력은 갈수록 늘었다. 몸속에 남아있던 무거운 찌꺼기들이 사라진 기분이라 걸음걸이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다. 이틀에 한 번 겨우 갔던 화장실은 하루에 3번도 간다. 생리통이 사라지다. 이런 초경과 잦은 생리는 호르몬 변동이 잦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궁내막증, 섬유종,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위험에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한다. 이런 여성들의 질병은 먹는 음식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7년 동안 폐경기 여성 3만 명을 대상으로 생활 습관을 추적했을 때 금주하고 식물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여성들은 유방암 발생 위험이 62%나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다. 다수의 논문들이 암 발병 낮추기 위해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 과일,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동물성 음식 섭취를 줄이라고 말한다. 나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 그대로 먹기로 했다. 가능한 가공하지 않은 자연적인 음식을 먹자는 것이 자연식물식이다. 나의 식단은 현미밥 같은 통곡물, 고구마와 감자, 옥수수 같은 구황작물, 다양한 제철 과일과 채소들, 콩류, 견과류, 씨앗류, 해조류, 다양한 향신료, 천연소금 등으로 이루어졌다. 쉽게 생각하면 사찰 음식과 비슷하고 우리 선조들이 먹었던 고봉밥에 소박한 나물 반찬 몇 가지와 비슷하다. 현미밥에 양파장아찌, 쌈채소와 오이고추, 두부와 애호박, 양파, 고추 등을 넣고 끓인
맑은 된장국, 제철 과일 같은 것이 나의 주 식사가 되었다. 음식을 바꾸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다. 어쩌면 우리 몸에 올바른 연료를 넣어주기만 한다면 건강한 상태가 원래 인간의 기본값이 아닌가 싶다. 즉, 아프지 않은 상태가 원래 정상이라는 말이다. 오늘날 우리는 몸에 맞지 않는 연료, 불규칙한 식사, 수면 부족, 업무 스트레스, 스마트폰 중독, 부어라 마셔라, 회식 문화, 자기 파괴적인 생활 습관, 비활동성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내 아프다,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사는지도 모른다. 나는 야생동물들이 고혈압, 당뇨, 비만, 두통에 시달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모든 답은 자연 속에 있다. 자연식물식은 미니멀리즘과 제로 웨이스트의 삶을 실천하기에 가장 어울리는 음식 습관이다. 100% 콩으로 만든 콩국물, 100% 현미국수, 첨가물이 없는 두유와 두부, 유기농으로 만든 현미떡 등등의 자연식 먹거리들이 아무리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해도 비닐에 담겨져 파는 경우가 많다. 먹어볼까 싶다가도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굳이 그걸 먹고 쓰레기를 만들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먹는 단순한 식사는 매일 먹어도 맛있기에 불만족스러운 것도 아니다. 지금도 만족한다. 내가 좀 더 다양하게 색다르게 먹어보고자 소비한 플라스틱이 그대로 바다에 버려져 둥둥 떠다니다가 바다 동물들이 그것을 먹고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한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웬만하면 비닐과 플라스틱을 쓰지 않은 식재료를 구입하려고 하고 내가 따로 음식을 담을 용기와 면 주머니를 챙겨간다. 라면 냄새에 혹하고 라면 냄새에 혹한 적이 있다. 라면 족발보다 냄새가 훨씬 더 자극적이었다. 내가 잊고 있었던 불량의 세계를 떠올려주는 냄새였다. 그러나 나는 그걸 내 입에 넣고 싶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것이 도저히 자연에서 날 수 없는 냄새였기 때문이다. 이런 인위적인 냄새와 맛을 만들기 위해 어떤 재료들을 넣었을지 떠올려 보면 쉽사리 내 몸에 넣고 싶지는 않아진다. 장난감 같은 공장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소맥분, 팜유, 감자정분, 변성정분, 난가칼슘, 정제염, 채소 조미 추출물, 산도 조절제, 육수맛 조미 베이스, 볶음 양념분, 조미 아미노산 간장 분말.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이런 가공식품들을 몸속에 집어넣고 살았다. 음식은 공장에서 나왔지만 내 몸은 공장이 아니다. 더위도 안 타고 추위도 안 타고 나는 특히 추위를 더 많이 타는 사람이었다.
여름에는 더워서 고생, 겨울에는 추워서 고생했었다. 여름에는 땀이 어찌나 많이 나는지 얼굴에서 땀이 주룩주룩 흘러서 화장을 해도 밖에 일부만 나가 있으면 땀범벅이 되었다. 그러나 자연식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긴 바지를 입게 되었다. 생각보다 덥지 않았다. 땀 냄새도 안 났다. 5일 만에 겨드랑이에서 아무 냄새가 안 나는 것을 확인했다. 그냥 살 냄새가 났다. 땀이 안 나니까 화장 고칠 일도 없었다. 오히려 내리쬐는 햇빛이 기분 좋았다. 올해 여름이 작년보다 안 더운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롭지 않은 여름을 보냈다. 남들은 더워서 미치는 여름에 에어컨도 틀지 않고 창문 꼭꼭 닫고 편안하게 잠들었다. 물론 이불은 안 덮었다. 40도가 가까워지는 시점이 되니까 그제야 땀도 나고 좀 더웠다. 겨울은 어땠을까? 잘 때 발이 너무 차가워서 수면 양말 없이는 절대 잠을 못 잤다. 늘 기본 양말에 수면 양말 2개를 신고 나서야 잠들었다. 전기장판은 필수였고 담요까지 꼭 뜯고 잤다. 그런데 자연식물식을 시작하고 처음 맞은 겨울에 나는 처음으로 수면 양말 없이 잠에 들었다. 전기장판도 필요 없고 보일러도 필요 없고 이불 하나 딱 뜯고 잠들게 되었다. 겨울에는 따뜻한 현미밥과 고구마 같은 것들이 좋다. 생과일과 생채소를 많이 먹으면 몸이 지나치게 차가워질 수 있다. 계절 따라 사람 따라 자연식물식이라도 융통성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아가씨처럼 좀 꾸미고 다니지. 옷도 잘 안 사입고 화장도 안 하니까 엄마 기준의 아가씨와 나는 좀 다르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물로만 얼굴 쓱 씻고 옷 대충 간단하게 입고 나가는 걸 보고 니는 참 편하겠다 하면서 못 말린다는 표정을 지으신다. 그런데 진짜 편하다. 한창 남들 꾸미고 다니기 바쁜 20대에 맨 얼굴로도 당당히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해방감을 가져다 주는지 모른다. 다큐멘터리를 보고 음식을 바꾸고 쇼핑 시 음식 담을 용기와 면 주머니를 챙기는 저자의 실천력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